8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금속 화재는 어떤 종류의 화재에 해당이 되는가? 자, 그럼 보게 되면 A급은 뭐다? 일반 화재. 그 다음에 B급은 유류 화재가 되겠죠. 그 다음에 C급은 전기 화재. 그래서 D급은 금속 화재가 되겠습니다. 8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학설비와 화학설비의 부속설비를 구분할 때 화학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지금 보게 되면 1번 응축기, 냉각기, 가열기, 증발기 등 열 교환 기류는 화학설비에 해당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2번, 3번, 4번은 부속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분들은 해설에 있는 부분을 한 번씩 정독을 해주면 되겠죠. 8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어떤 스판, 고체 재료 10kg에 건조 후 무게를 측정하였더니 6.8kg가 되었다. 이 재료의 함수율을 구하시오. 자, 함수율은 어떤 식으로 구한다? 공식을 생각하지 말고 건조하기 전과 후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건조하기 전에 어떠한 양이 있었는데 수분이 어느 정도 날아가게 되겠죠. 자, 건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수분이 날아가서 상대적으로 작은 양이 남게 됩니다. 자, 날아간 만큼의 양이 바로 무엇이다? 수분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전체 중에서의 수분의 함량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조 후에서의 함수율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함수율을 어떻게 구할 수 있다? 함수율은 건조 후의 무게분의 6.8분의 10-6.8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0.47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서 정답은 3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자, 8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9번 다음 중 관의 지름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필요한 관 부속품은 무엇인가? 자, 관의 지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리듀서와 부싱이 필요하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일반적으로 엘보우나 Y관 같은 걸로 관로를 변경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니플이나 플랜지로 두 개의 관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 체크해주면 되겠죠. 9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질의 폭발 한계가 다음 표와 같을 때 위험도가 큰 것부터 작은 순서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위험도는 단위가 없죠. 자, 왜냐하면 폭발 상한계와 하한계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구한다? 대부분이 U가 아니라 위험도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H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상한계 마이너스 하한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 있는 거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면 먼저 수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의 위험도를 구해 보도록 하면 먼저 하한계가 4, 그 다음에 75-4가 되기 때문에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17.75.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판. 자, 프로판도 마찬가지로 하한계 2.2분의 9.5 빼기 2.2를 하면 되기 때문에 하게 되면 3.32.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세틸렌입니다. 아세틸렌도 마찬가지로 2.5분의 81-2.5 하게 되면 31.4.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이황화탄소. 자, 이황화탄소도 마찬가지로 1.25분의 44-1.25를 하게 되면 몇이 된다? 34.2가 됩니다. 따라서 가장 큰 게 무엇이다? 이황화탄소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아세틸렌,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프로판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9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암모니아가 20ppm, 노출 기준은 25, 톨루엔이 20ppm, 노출 기준이 50ppm일 경우 완전히 혼합되어 존재하고 있다. 혼합물질의 노출 기준을 보정하는 데 활용하는 노출 지수는 약 얼마인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단한 공식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노출 지수 R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노출 기준 N분의 유해 요인의 측정치 C, 이것을 계속 무한정으로 더해주면 되겠죠. 하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두 가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더해주면 된다라고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준을 암모니아로 봤을 경우에 노출 기준이 25였고 그 다음에 배출된 것은 20, 측정치는 20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준 50에 2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2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9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송풍기의 상사법칙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먼저 풍합은 회전수에 반비례한다. 틀렸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압력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풍량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소요동력은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하게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해보면 되겠고, 이 송풍기의 상사법칙 공식도 외워주고 있으면 좋기 때문에 해설에 있는 부분을 참고해서 외워주도록 합니다. 9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산화성 액체와 산화성 고체에 대한 암기법도 우리가 암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염소를 생각해주면 되겠죠. 산고가 있는 염소가 어디를 갔다? 중산 옆에 과수원에서 뭘 했다? 과즙 듬뿍인 뭘 먹었다? 맛있는 망고를 질리도록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암기법은 무엇이다?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에 대한 것이 되겠고, 그 다음 먼저 일반적인 염소산이 포함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은 맞겠고, 그 다음에 중산은 뭐다? 중크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과수원은 과산화수소. 자, 그래서 3번도 맞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과즙에서 듬뿍 망고를 질리도록 먹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과망간산이 되겠고, 2번도 되겠고, 그 다음에 질리도록 먹어 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피크린산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